이 막 던지기 오징어 게임을 닮아가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판 관전 포인트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가지 그 핵심 관전 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비주류라는 점입니다. 비주류. 여야를 다 합해서 오늘 이 시점에 빅3 3명을 꼽으라 하면 이재명, 홍준표, 윤석열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다 비주류입니다. 이재명은 한 번도 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뭐 제가 멀리 갈 것도 없이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이재명 후보가 저는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지연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경력 한 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본인은 변방의 아웃사이더랍니다. 비주류. 윤석열 정치 신인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검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정치판에 발 들여놓은 지 석 달인가요? 넉 달인가요? 이렇게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뭐 정치 생활 26년 본인 입으로 그러더군요. 그다음에 당 대표도 했지요. 경남지사 2번 했지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5번 했는가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단 한 번도 주류였던 적이 없습니다.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독고다이. 그래서 지금 국민에서 본다면 이른바 빅3가 다 비주류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두 번째, 제가 최근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 관계자를 비공개로 만나서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위 관계자 적당한 시점이 오면은 그 실명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위 관계자 말이 청와대가 김부겸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그 관계자 이름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다 아시는 그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이제 후보 교체를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후보 교체는 꼭 더불어민주당에서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양쪽이 다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서울중앙지검, 하나는 공수처, 하나는 대장동 게이트, 하나는 그렇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이 불이 완전히 꺼져 있는 불이 아닙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월 5일 만약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에 여당 쪽에서 지금까지 히든카드로 감춰놓고 있는 그 무언가를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른바 후보 교체론.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건 잠복해 있는 불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당이든 야당이든 흔들어 버릴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대세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이재명 세 사람 다 30% 안팎 또는 20% 그 어느 박스권에 그냥 딱 묶여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만약 어떤 후보가 50%, 60%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면은 어떻게 감히 거기에 대해서 후보 교체론 뭐 운운하겠습니까? 그런데 지지율이 정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 교체론이 도무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게다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그래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말씀드린 후보 교체론이 되겠고요.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결국은 양자구도로 갈까? 아니면 다자구도로 갈까? 이겁니다. 양자구도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민주당 후보 대 국민의힘 후보, 이게 양자구도지요. 다자구도라고 하는 것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그다음에 제3지대에서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후보, 전 경제부총리, 이 5사람, 적어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5사람. 이제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이 세 사람은 내년 3월 9일까지 끝까지 완주할까? 아니면 중간에 적절한 시점에 심상정 후보는 여권 후보와 뭔가를 모색할 가능성, 안철수 후보는 김동연 후보는 야권 후보와 뭔가를 모색할 가능성, 그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양자 대결로 갈까 혹은 다자구도가 끝까지 3월 9일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요,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화일보 조사를 봤더니 대통령 후보감을 아직도 결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유권자가 50.9%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갈 곳을 몰라. 이 부동층은 젊은 층에게 뚜렷한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2030은 진보정당, 또 이제 중장년은 보수정당, 이렇게 그냥 아주 이분법적으로 간편하게 갈라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2030의 대오 이탈. 2030은요, 이제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 절대 따지지 않는답니다. 그 사람들은 탈진영, 탈이념, 그리고 실용주의. 어떤 후보가 내놓는 공약이 나한테 와닿는가,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파란색 넥타이를 맸는지 빨간색 넥타이를 맸는지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다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그것만 본다는 건데, 그래서 2030의 대오 이탈, 강철 대오가 아니라 대오 이탈. 그래서 그 비호감이 또 좌우를 하는 가운데 이른바 부동층, 특히 젊은 부동층,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 네 번째가 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다섯 번째는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 문제 관전 포인트. 제가 이 다섯 번째로 북한 문제를 거론을 안 하려다가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합니다. 이번에 보셨지요? 유럽 방문 첫날 프란치스코 교황한테 가서 이 철조망, 휴전선에 뜨는 철조망으로 만든 평화의 십자가인가요? 그거 주면서 북한에 꼭 한번 가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뭐 환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 가져오시오. 말 필요 없고 초청장 내놓으라고. 초청장 3년 전에도 와서 말하고 갔잖아. 저는 이걸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언제 밥 한 번 먹자는 사람 말 믿지 마라. 이 보통 사람도 언제 소주 한잔 하자고, 전 대표 어제 밥 한 번 먹지. 2030 이런 사람들 매우 싫어합니다. 밥 한 번 먹자는 말은 너를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듣습니다. 교황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밥 한 번 먹자고 하지 말고 날짜하고 장소 잡으라고. 매돌 며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신의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평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원산으로 갈까? 아니, 날짜 시간을 말해줘야지. 그리고 초청을 하려면은 초청장을 줘야지. 초청 의사를 밝히는 것과 초청장은 거기가 거긴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초청장 내놓으라고. 초청장. 교황 성학계, 저는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매달 며칠 매 사이에 언제 어디로 오시기를 막 악망 하원이 오시면, 가령 예를 들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북한에 뭐 어디 국무위원장 김정은하고 사인 딱 한 이런 초청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일 모레 귀국을 합니다만 이제 가서 지금 북한 얘기를 자꾸 꺼내고 있는 거예요.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그리고 또 내년 봄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하면은 거기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을 가운데 놓고 오른쪽에 문재인, 왼쪽에 김정은 해서 세 명이 이렇게 이제 어깨 동무하고 뭐 사진 찍고 싶겠죠. 혹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만약 평양을 가게 된다면 올해 나이가 85이시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먼 여행을 가시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어찌되었건 만약 성사가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거기도 또 같이 가서 프란치스코 교황 가운데 계시라고 그러고 저쪽에는 김정은, 이쪽에는 문재인 이렇게 셋이 또 사진 찍고 싶으신 거겠지요. 그래서 그 두 장의 사진을 걸어놓고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치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느냐, 미사일 또는 핵실험 같은 결정적인 추가 도발을 이제 할 것이냐의 여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베이징 카드와 교황 방북 카드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 선거에 미치는 그러한 것들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측통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무르익고 있다. 선거 판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여기저기 웃고는 다니지만 나름대로 지금 속이 타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컨벤션 효과, 국민의 정권 교체의 여망이 밀집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막상 그 4명의 후보들은 지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어느 한 후보 얘기를 이제 실감나게 하다 보면은 그 후보를 막 매우 편드는 듯하게 들리는 그런 잠깐의 대목이 있고 또 어떤 후보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하고 비판하는 대목도 있는데 그 대목만 또 따로 들으셔가지고 저희 11시 김광일 쇼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거니 만다거니 이런 말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절대 중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구독, 좋아요 100만이 코앞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